미나산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묘한 이야기를 하는 날인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일본의 어느 한 간호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또 다른 간호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발톱을 뽑는 간호사.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발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죠. 자, 2007년 7월 2일 일본에서 한 간호사가 체포되는 일이 생깁니다. 일본 전체가 아주 학을 띄웠던 사건이야. 어떻게 간호사가 환자한테. 자, 그녀의 이름은 우에다 사토미상, 당시 나이 40살의 한 간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스메하기 간고시, 발톱을 벗겨내는 간호사 라는 닉네임 아닌 닉네임으로 그녀를 욕하기 시작해요. 자, 때는 2007년 6월 11일이었습니다. 키타 큐슈시에 있는 야하타 히가시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어느 날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타카스기 치에라는 여자 간호사가 있었어. 그런데 이 타카스기라는 간호사가 어떤 모습을 목격한 것부터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의 벤치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일 같은 거 받으실 때 뭐 이런 근처에 있는 큐티 같은 거 제거할 때 이런 벤치로 약간 이렇게 손톱 정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손톱을 어떻게 뭐 깎기도 하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 간호 과장이었던 이 우에다 사토미라는 간호사가 노인 환자분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본 거야. 이렇게 노인 환자분 침대가 있으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걸 본 거야. 그런데 이 타카스기 간호사가 그녀의 손에 이 벤치가 들려있는 걸 본 거야. 이렇게 뒷모습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녀가 저걸 왜 환자분 앞에서 들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당시 간호 과정이었던 이 우에다상이 이 벤치를 들고 어딘가로 사라졌고, 당시 타카스기 그 간호사가 뭐지? 라면서 그 환자분한테 간 거야. 환자분한테 갔는데 이 환자분의 발톱이 어떻게 돼 있었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이거 실제 발톱, 그 환자분의 발톱이었어. 그 다른 간호사가 벤치로 왜 발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솔직히 처음 접한 사람 너무 놀랄 거 아니야. 또 간호 과장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녀가 그 환자분의 발톱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아니나 달라 다음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 환자, 이 발톱을 가진 그분, 이분이 노인분이셨어. 이 노인분의 보호자가 온 거야. 자녀분이 와가지고 간호사를 불러. 일로 와봐요. 우리 아버지 발 왜 이래요?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타코시 간호사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어. 그래서 간호 과장을 불렀겠지. 그래갖고 이제 우에다상이 그 보호자분을 만나러 간 거야. 그런데 그 자녀분이 우리 아버지 발톱이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다 피가 벗겨져 있고 다 발톱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 우에다 간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잘 모르겠네요. 저희 병원에서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타카스기 변호사가 분명히 이 우에다 간호사가 이 벤치를 들고 이 노인분의 발톱을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조사 한번 해보겠다고. 발뺌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녀가 뭔가 이상하다 싶잖아. 그래가지고 간호사 중에서도 이게 가장 위에 있는 간호사분을 찾아갑니다. 자, 그분은 타니가와 간호부장이었어. 타니가와 간호부장이 가가지고 사실 제가 어제 그 우에다 간호사님이 팬츠로 환자분의 발톱을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분 보호자님께서 오셔서 발톱이 왜 이러냐고 했는데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어. 그런데 간호부장이 아직은 확실한 거 아니니까 좀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혀요. 알았어요. 나도 조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그 된 거야.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한마디를 더해. 발톱이 뽑힌 사건, 이거 예전에 교토에서도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사건이면 어떡하죠? 라고 간호부장한테 말해. 사실은 이 발톱이 뽑힌 사건이 교토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야. 이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 그러니까 2004년도에 교토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잖아, 간호사분들 직업이.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렸냐? 환자들 발톱을 뽑는 거야. 환자들 발톱을 다 뽑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푼 거야. 그쵸? 왜 했냐 했더니 스트레스 풀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6명의 환자의 발톱을 다 뽑아버려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타니가 간호부장은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타카스기 치의 간호사를 이렇게 설득을 시켰어. 하지만 타카스기 간호사는 그냥 이대로 두면은 나중에 더 큰 일 생기는 거 아닐까? 어떡해? 라고 걱정이 됐던 거야.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어느 날 또 이제 병동에서 우에다 사토시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헌데 또 그녀의 손에 벤치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벤치를 들고 다른 환자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타나카상. 발톱이 많이 자랐네. 제가 발톱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러는 거야. 이거 제 실제 손톱인데 막 자르다가 떨어졌네. 이렇게 놓고 나간 거야. 털이 쪘다 이렇게 말하면서 떨어졌네. 그래서 이 발톱을 들고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본 타카스기가 소름이 끼치잖아.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아니야 진짜 내가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만 더 보자라고 했는데 그 다른 환자분의 발톱은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이것도 실제 그 두 번째 발톱의 환자분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발톱이 이렇게 다 이렇게 뜯겨 나가 있잖아. 여기도 막 이렇게 다 뜯겨 나가 있고. 그래서 이 타카스기 간호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 의사 선생님을 불러.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서 뭐를 했냐? 선생님, 혹시 이 발톱이 어떻게 해서 생긴 상처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발톱을 이렇게 보더니 이거 키카이네소 하꾸리라는 그런 병명이 있는데 이 키카이네소 하꾸리가 뭐냐면 기계성 조각 박리라는 병이랬대.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누가 이렇게 잘라서 생긴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벗긴 상처다라고 말한 거야. 누가 발톱을 이렇게 뽑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확신을 한 타카스기 간호사가 또다시 간호부장에 갑니다. 왜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시는 거죠? 시끄러워질까봐 그러시는 건가요? 또 다른 환자가 발톱이 뽑혔어요.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기 전에 빨리 이 사건을 크게 만들어서 범인을 잡아야죠. 그랬더니 간호부장은 또다시 잠깐만 기다려봐요. 우리 쪽도 지금 저도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흥분하지 마요. 그랬더니 타카스기 간호사가 간호부장님 혹시 이 사건 은폐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사람 좀 듣기 힘든 말 하고 있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별다른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한 이 타카스기 간호사가 결국에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며칠 뒤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이 타니가와 그 간호부장님께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누군가였냐면 바로 신문사 기자였어요. 네, 맞아요. 타카스기 간호사가 이 신문사에다가 내부 고발을 한 거야. 우리 병원에 환자의 발톱을 뽑아내는 그런 간호사가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쉬쉬하고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고소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사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2007년 6월 25일 결국 병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병원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모두의 앞에서 고개 숙여 사죄하는 기자회견이었어.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고 일주일 뒤에 우에다 사토미 씨는 상해죄로 이렇게 체포가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우에다 상이 체포가 되고 나서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됐다 싶었는데 2007년 7월 3일 쿠로사키라는 법률 사무소에서 어느 한 팩스가 도착합니다. 이 팩스가 뭐였냐면 어느 한 변호사에게 이 그녀를 변호해달라는, 무료 변론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팩스였어. 자, 이 팩스를 받게 된 건 당시에 변호사가 된 지 한 7년째 되는 히가시 아츠코라는 변호사였어. 자, 일본에는 토방弁護士라고 해가지고 이 토방弁護士가 뭐냐면 체포된 피의자가 무료로 면회를 신청할 수 있는, 이렇게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야. 근데 이제 그 토방弁護士의 이 아츠코 변호사가, 이 히가시 아츠코 변호사가 당첨이 된 거지.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녀가 토방弁護士를 맡아달라는 팩스를 받은 그날부터 이 사건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일단 히가시 아츠코 변호사는요,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자,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인상이 어땠는지 이 히가시 변호사가 인터뷰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의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실게요. 本当にボロボロで泣いていて怯えているというかそういう印象を受けました。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보로보로가 약간 너덜너덜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나 울고 있었고 뭔가 이렇게 계속 떨고 있었대. 그래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はっきり爪を剥いでいませんっていうのは言われたので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진짜 그 발톱 제가 벗기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자기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報道では爪を剥いだっていうことがずっと言われてましたけども 근데 이 보도, 이 언론에서는 이 그녀가 발톱을 벗긴 거다라고 그렇게 계속 언론에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만 そういう事件ではないんだっていうところまでは分かったんです。 그러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그녀를 만났을 때 굉장히 약간 뭔가에 떨고 있었고 계속 울고 있었고 자긴 하지 않았어요. 전 발톱을 벗기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그녀가 발톱을 벗겼다고 막 이렇게 말을 했다. 근데 그녀와 대화를 해보니 이게 그녀가 하지 않은 사건이구나.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사건과는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다고 해요. 자, 그녀는 결백을 주장해. 이 우에다 간호사는 뭐라고 하냐, 아니에요, 전 진짜 안 했어요. 제가 발톱을 잘라드렸는데 그냥 발톱이 이렇게 떨어진 것 뿐이에요. 제가 발톱을 잘라드린 건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제가 케어를 해드린 거예요. 전 뽑거나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했어. 근데 여러분 사진을 봐봐. 이게 뽑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발톱 전체가 이제 없어졌고 이렇게 발톱이 다 없고 이렇게 출혈까지 생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바싹 자른 것 같은 이런 모양이잖아. 누구나 이 사진을 보면은 그녀가 일부러 벗겨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녀는 자신이 케어를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본 언론사에서 이 사진을 들고 그 피부 전문의 있지, 이 발톱이랑 손톱 이렇게 해주는 그 전문의한테 가가지고 이게 학대인지 정말 케어인지 누가 억지로 벗겨낸 건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그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문의의 의견 영상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그래서 이 찾아간 사람이 물어봐. 이거 누가 억지로 떼어낸 건가요? 잘라낸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뭐 자연스럽게 정말 떨어진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전문의가 하는 말이 そうですね、綺麗だと思いますね。もちろん虐待とかではないですし、 네, 이건 누군가가 잘라낸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걸 학대나 이런 건 아닙니다. 適切なフットケアだと思いますけどね。 헐. 자, 이 전문의가 뭐라 그러냐면, 네, 이건 누군가 발톱을 자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학대가 아닙니다. 이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풋케어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풋케어가 풋케어라는 거야. 발 관리, 발 케어해주는 거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이게 발 케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처음 보여드릴 영상이에요. 봐봐요. 자, 이 영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발톱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되게 두꺼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누워있는 그 약간 좀 나이 드신 환자분들 있잖아. 노인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 입원하면 계속 이렇게 누워있잖아. 이렇게 누워있으면 사실 발톱이 젊고 건강한 발톱과는 다르게 백선균이라는 거에 걸리기 쉽대. 이 백선균이 뭐냐면 무좀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의 한 종류야. 그래서 이 백선균에 의해서 이 발톱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지거나 어떤 모양의 변형이 생긴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지고 모양이 좀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약간 벽이나 부딪히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발톱이 뿌리까지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발톱이 쉽게 부러지거나 그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발톱이 어떻게 돼 있어? 안으로 이렇게 말려 있어.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내성 발톱이라고 해. 그런데 이 내성 발톱이 생기면 이 발톱이 점점 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피부 속을 뚫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피부를 점점 파먹으면서 발톱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 발톱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니퍼 같은 걸로 옆에를 잘라가지고 짧게 잘라서 더 이상 피부 속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발톱이 너무 두껍고 옆에 양쪽이 꺾여 있으면 발톱을 이렇게 잘라내서 아니면 아주 짧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풋케어를 해준다는 거지. 근데 누가 지금 야 그럼 갈아줘야지 뽑냐? 이런 발톱은 갈 수가 없어. 너무 두껍고 그리고 내성 발톱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된대.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백선균이라는 무좀이야. 그 발톱 무좀이라 그러지. 손톱 무좀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가지고 발톱 무좀이나 손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 안쪽이 다 뭐라고 그러지? 썩었다고 해야 되는 것 좀 그렇고 무좀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런 거를 풋케어라고 하는 거야. 그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또 약간 풋케어가 정확히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심한 발톱은 가지고 오지 못했어. 그런데 어느 정도 내성 발톱이라든지 약간 좀 곰팡이균이 낀 이 발톱을 풋케어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랑 함께 지금부터 보실게요. 자, 보시면 일단 발을 이렇게 소독을 하죠. 소독을 하고 양쪽 바로 소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약간 무좀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안쪽부터 출혈이 생긴 발, 저런 발들을 이렇게 깎아내는 거지. 아, 너무 잔인한 거 안 갖고 왔어. 괜찮아,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발톱이 이렇게 안쪽으로 깎였어. 엄청 두꺼워 발톱이 보면. 그래서 일단 옆에를 되게 짧게 다 잘라내. 저렇게 이런 식으로. 발톱이 계속 이렇게 휘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풋케어라고 하는 거야. 풋케어라고 하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풋케어, 그녀가 한 건 풋케어다라고 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원죄 사건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녀가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일본 있잖아. 검사 재판으로 이게 넘어갈 경우에 검사 재판의 유죄 확률이 일본은 99.9%야. 재판으로 갈 경우에. 그래서 일단 기소를 당하면 무죄가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 재판을 받게 됐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녀는 99.9%의 유죄 확률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녀가 무죄가 될 확률은 제로였어. 자, 그 당시에 그녀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녀의 인터뷰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기소됐을 때, 체포됐을 때 그냥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終わったなとは思います。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自分の人生終わったなって。 아, 내 인생 그냥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라고 하는 거야.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 사실 그녀가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계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우에다 사토미 씨의 친언니가 응급 수송이 된 사건이 생긴 거야. 갑자기 쓰러져서 언니가 이렇게 응급실로 막 이렇게 실려간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의 영향으로 그녀가 이게 간호사의 꿈을 꾸게 된 거야. 왜냐면 병원에 갔는데 자신의 언니한테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간호사를 보고 나도 저런 간호사가 돼야지 라면서 간호사를 동경해서 그녀도 간호사가 된 겁니다. 자, 그녀의 꿈은 우에다 사토미 씨가 20살이 됐던 해에 그녀의 간호사라는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당시 그녀는 1990년도 23살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돼요. 자, 1990년대부터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부터 1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베테랑 간호사였어. 자, 고령 환자에 관련된 그녀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은 병원에서도 굉장히 높이 인정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2007년 6월 1일 사건이 일어나기 열흘 전쯤에 이 사건이 일어난 병원에 간호과장이라는 직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녀가 이제 새로운 병원에 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스태프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간호사들이나 뭐 환자들 간의 신뢰를 쌓아 올리려고 그녀는 무던히도 노력을 했대. 그래서 그녀가 더욱 환자분들께 신경을 썼는데 그녀가 이때 시작한 케어 서비스가 바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기 힘든 발톱을 깎아드리는 풋케어였던 거야. 그래서 2007년 당시에 의료 교재에 풋케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대. 지금이야 뭐 풋케어 뭐도 있고 뭐 손톱 케어 뭐 발톱 케어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대. 지금부터 10년도 11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야. 그리고 또 이게 풋케어라는 게 간호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 그러니까 간호사의 통상 업무에 속해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좀 이렇게 모르는 풋케어라는 걸 왜 발톱을 깎아주는 거야? 약간 좀 이상해.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였던 거야. 거기다가 교토에서 다른 간호사가 환자 6명의 발톱을 뽑아버리는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에 조금 민감했을 때였기도 했어. 그래서 이 풋케어라는 걸 몰랐던 이 타카스기 간호사가 그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약간 발톱을 깎아주는 모습을 보고 학대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그녀가 발톱이 이 모양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녀가 학대라고 오해할 만도 해. 여튼 면회를 갔던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봐. 그렇다면 발톱의 상처와 출혈에 관련된 것들을 환자분 간접들이 물어봤을 때 왜 모른다고 거짓말하셨죠? 본인이 발톱을 깎은 게 맞잖아요. 그냥 풋케어라고 말하면 됐을 텐데 왜 모른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해.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을 한 건 발톱을 자른 걸 숨기고 싶어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발톱을 자른 뒤에 약간의 출혈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로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날 제가 갖고 있는 거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출혈은 막기 위해서 잠시 일시 조치를 해놓고 나중에 거즈를 가지고 와서 제대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환자분들을 보다가
깜빡 잊게 된 거예요. 그대로 방치한 게 돼버려서. 나중에 환자분들 가족분들께 발톱이 왜 이러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거의 하루가 다 지난 뒤여서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라고 한 거야. 사실은 풋케어를 하다가 약간의 출혈이 있었어. 근데 이제 갖고 있는 거즈가 없으니까 일단은 뭐 대충 이렇게 뭔가 더 큰 출혈을 막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감아놨던 거야, 뭘로. 그 나중에 거즈를 가지고 와서 제대로 다시 치료를 해드려야, 조치를 해드려야지라고 했는데 다른 환자분들이 막 있으니까 바빠서 깜빡한 거지. 그리고 하루가 지난 거야. 하루가 지나고 나서 다음날 환자분의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발톱 왜 이러냐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거야. 간호사인데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병원에 대충대충이라는 여자구나, 저 여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게 무서웠대. 자, 그래서 그녀가 그 당시에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녀 입으로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볼게요. 日にちがちょっと経っててもうすでに私はその傷つけてしまっ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ことを忘れてたんですね。 무슨 말이냐면 날이 일단 지났고 제가 환자분의 상처를 내버린 것도 그걸 까먹은 채 그냥 그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죠. 환자분이 상처가 났는데 제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죠. 朝の夕方ならすいませんってなったけど1日2日ほったらかしでも当然痛かったであろうなと思うのは理解できるのにだったらなぜそんなにほったらかすのかっていうふうになった時に言い訳のしようがないというかですね。で 무슨 말이냐면 사실 뭐 그날 아침이나 그날 점심때쯤 간혹 그 가족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발톱 왜 이러냐라고 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1박 2일 그러니까 거의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그 환자분 발톱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했던 거야. 그런데 당연히 아픈 상태라는 걸 알았고 그 사실도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 왜 그대로 방치했냐? 라고 돼버린 거야. 그럼 그럴 땐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そこで嘘ついちゃ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냥 내가 대충대충 일하는 간호사로 생각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순간 모르는 일인데요 라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야. 그 1순위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 거야. 자, 거기다가 발톱을 살펴봤었던 그 아까 그 의사 선생님 있잖아. 전문의 말고 처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 그 타카스기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불러가지고 이 발톱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선생님이 발톱을 누가 자른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벗겨낸 것 같은 그런 건데? 라고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사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었던 거야. 그냥 보고 와서 그냥 누가 벗겨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뭐 이런 병이 있는데 그거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타카스기 간호사가 그래 이건 학대야 라고 확신을 하고 그 간호부장한테 갔고 간호부장이 말을 안 하니까 그녀가 이제 신문사에 고발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아니요 몰라요 라는 그녀의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커져버린 거지. 거기다가 병원 조사를 했던 병원 간부들도 사실은 의사가 아니었어. 그런데 우에다 간호사가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제가 한 건 풋케어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발톱을 누가 벗겨버린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녀의 말보다 의사 말을 신뢰를 하게 됐고 결국에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거는 얘가 학대를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 그럼 사죄를 하자라고 해서 사죄를 하자는 결정을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일본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